자, 이제는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식품 가공업체 제너럴 밀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 아마 다뤘던 기업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도 금요일날 1.42% 오르긴 했는데요. UBS의 코디 로스가 지금 제너럴 밀즈에 대한 실적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요. 네, 목표 주가는 85달러에서 88달러로 3.5% 아주 소폭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 올리면서 그냥 민망하니까 약간 목표 주가 그냥 옛다라고 하면서 한 몇천 원 올린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약 13%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제너럴 밀즈, 우리 그냥 제너럴 밀즈 하면 그냥 뭐 하는 애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요 사진 보시면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겐다즈,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뭐 하겐다즈, 요플레, 그죠? 뭐 요런 브랜드가 있는데 1866년, 그러니까 전통이 매우 깊은 기업이죠. 한 150년? 맞나 대충? 그죠? 150년, 한 160년, 뭐 그 정도 이상의 150년이 아니에요. 170년인가? 그죠? 응? 그죠? 160년? 뭐, 이 정도. 산수가 안 되네요, 이제는. 1866년, 일단 밀가루 만드는 회사로 설립을 됐고요. 1928년에 4개의 재분사를 인수를 하면서 현재의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포장식품 전문 기업으로 하는 식품 가공회사로 탈바꿈한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정말 재밌는 것은 1952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배당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브랜드가 한 1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브랜드는 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겐다즈, 요플레, 첵스 시리얼, 치리오스, 뭐 그린자이언트, 애니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얘들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18년에 블루버팔로라는 이게 애완동물 사료 브랜드 꽤 알려져 있는 프리미엄급 사료였는데 요걸 80억 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 돈으로 9조 9천억 원이죠. 그래서 이때도 되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요거 인수하면서 이제 프리미엄 펫푸드에도 진출을 했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한 12%인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기존 이런 식품들, 우리 사람이 먹는 식품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예컨대 한 몇 년까지 뭐 그냥 제자리 걸음에서 한 자릿수 때 성장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요 애완동물, 요 사료 시장에서 두 자릿수 때 성장을 하면서 이게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애완동물 사료 요 부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월가에서는 그래서 이 펫푸드 쪽, 이 펫푸드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성장이 둔화되는 듯한 뭐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고 그래서 UBS에서는 근데 그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밀즈가 12월 중순, 그러니까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줄줄줄줄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12%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종업계, 얘들의 경쟁사들은 5% 하락에 그쳤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사실 작년에 그렇게 증시가 난리 났는데도 24% 상승을 했던 일종의 뭐 경기 방어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 잘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이제 낙폭이 커지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12월 20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2분기. 얘들은 그게 2022년 9월부터 11월이 2023 2분기 실적인데요. 이때 매출액은 괜찮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주가 하락이 20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이 시작된 건데 실적 좋았는데 왜 주가는 갑자기 이렇게 밀렸지? 이 펫푸드 사업 부문의 매출 부진이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매출이 펫푸드 쪽이 5억 9,3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약 6억 7,200만 달러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성장 동력인데 매출이 왜 이래?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생산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못 판 거지 뭐 시장이 뭐 안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UBS에서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지금 시장에서는 얘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물건 없어서 못 팔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산량을 늘릴 거야. 펫푸드 쪽, 펫사료 쪽 우리가 생산 늘릴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의 우려는 니들 그렇게 공급 확 늘려버리면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이 약화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마진 악화로 이어지는 거잖아. 라는 우려로 이제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이 펫푸드 사업 부문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계속 맞물렸는데 이 UBS 애널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애완동물을 그냥 우리 동물 취급을 하지 않고 애완동물의 인간화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계시는 분들 보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뭐 남은 밥 주는 너무 옛날 사람 같죠? 그런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또 투자를 할 정도로 그냥 우리 가족, 그러니까 인간화 트렌드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프리미엄 펫푸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점유율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뭐 기호식품으로 먹는 뭐 커피라던가 맥주는 이 프리미엄급의 점유율이 50에서 75%인데 여전히 이 펫푸드 이쪽은 33%에 불과해.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은 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식품과 펫푸드를 같이 봐도 돼? 그죠? 근데 애완동물의 인간화 트렌드로 이게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간 내에 마진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펫푸드 부문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우려하지 마라는 거고 두 번째, 자 하겐다즈가 여기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하겐다즈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는데 뭐 대만, 홍콩, 벨기에 등 많은 국가에서 요 몇몇 아이스크림에서 이게 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언제 만들었던 일부 제품에 대해서 살충제, 그러니까 이게 1급 발암 물질인데 이게 검출이 되면서 리콜 사태로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리콜 기간이 만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에 따라서 이 글로벌 부문의 마진 회복도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 부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부문 하겐다즈 등이 포함된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마진 회복 가능성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핵심이 바로 이 나머지 포장식품 중이거든요. 북미 소매 부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도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여전히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포장식품 뭐 시리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제너럴 밀즈가 좀 실적이 저조한 자산, 사업 부문, 브랜드는 다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도 이 푸드슈드 테이스트 굿이라는 요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얘들이 그 무슨 그러니까 칩이에요. 칩. 우리 왜 콘칩 같은 그런 과자, 시리얼 칩 먹는 과자를 만드는 요 브랜드인데 이것도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핵심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실적 부진했던 이 잔가지들은 쳐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고 잉여 현금 흐름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자사주 매입을 계속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실적 우려로 떨어진 지금이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주가 흐름은 진짜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나면서 뭐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큰 부침 없이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위에서부터 약간 떨어지는 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매력적인 진입 구간대라고 볼 수 있나?
사실 차트만 보면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가에서도 그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인지 앞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투자 의견은 다소 좀 중립 우위에 있습니다. 전체 20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매수 의견은 3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만 매수이고 뭐 절반 이상이 중립 또는 뭐 아예 매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탄탄한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주가가 매우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UBS는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균형점을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는 약 82달러고요. 추가 상승률이 5% 정도 있다라고 월가의 전반적인 지금 컨센서스는 이런 상황입니다.